안녕하세요. 구재룡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워딩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 라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워딩 그대로 읽어 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라면서 대법원 쪽에서 직접 이재명한테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소통들이 왔다 갔다 일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지금 '사법농단 의혹을 본인이 불을 지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건지 저는 그거부터도 참 의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한 본인 발언을 줄이고 웬만한 거는 녹화 방송으로 대체하고 이랬던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입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또 과장된 얘기가 아닌 게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도 본인의 입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위증교사 재판받은 것도 본인이 입에서 나온 말 가지고서 위증교사 논란이 벌어졌고 그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거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도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유죄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됐는데 그것도 본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였고 또 그리고 뭐 범죄는 아니지만 뭐 막말이나 형수 쌍욕이나 그것도 인제 본인의 입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게 본인의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했는데 또 마지막까지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똑같은 이 리스크를 본인의 입에서 발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냐면은 대법원 쪽에서 일부 소통들이 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라는 게 "빨리 기각해 주자."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들었다는 게 되는 건데 이 "빨리 기각해 주자."라는 거는 대법원의 판결의 결론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인제 평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오고 간다. 이거 기각하자. 인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오고 가는 거 이걸 평의라 그러는데 이거는 공무상 비밀입니다. 이건 외부로 누설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외부로 누설이 됐을 경우에는 누설한 사람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법 127 조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고 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렇게 굉장히 엄벌하고 있는 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거 얘기해도 나를 뭐 어쩌겠어.'라는 오만함의 발로인지 이 얘기를 본인이 또 본인의 입으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재판부의 평의 과정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직무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사법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떠올려 봐야 되는 게 대법원에서 선고 날짜 잡았을 때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언론에 이런 얘기해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정통한 소식통에게 확인했는데 무죄 확정이라고 한다." 그때도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도대체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게 뭐냐? 법원에서 설마 정보가 샜다는 뜻이냐? 뭐 이래 가지고 그때도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 이게 지금 '같은 정보를 공유했던 건가?' 인제 이런 추론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황들이죠. 박지원 의원이랑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대법원 쪽에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요런 내용들을 지금 접했다는 거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에 있는 어떤 뭐 판사가 됐든 관계자 뭐 공무원이 됐든 이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명백한 허위 사실일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대법원 쪽에 신뢰를 실추시키면서 이게 지금 "내부 정보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럼 그 당시 처음에는 기각이었다가 바뀐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기각이었다."라는 주장은 본인한테 이게 유리한 주장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데 근거가 제시되면 누군가 누설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또 문제가 되고
이게 또 만약에 전체가 다 허위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고,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도 이거는 득될 게 없고 사법적인 리스크로서 검토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본인의 입으로 했다라는 건 뭐 여태까지 '본인의 입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는데,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다.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 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 라면서 과거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또 사실 연결되는 게 재판 거래 의혹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내용, 우리가 김만배와 연결된 거 많이 봤죠.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 만나러 간다고 등재해 놓고 들어가고 이랬던 거를 그렇게 써 놓기만 하고 대법원에 이발하러 갔다, 이래 가지고 그때도 정말 상식밖의 변명들만 하는데, 도대체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게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대법원에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소통들이 일부 있다? 아, 글쎄요. 그러니까 그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련된 50억 클럽 얘기, 그게 아직 완전히 클리어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본인의 입에서 발생한 얘기는 이쪽 저쪽 다 어느 쪽으로든 사법적으로 형사 처벌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인제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밀어붙이는 대로 대법관 증원도 하면 결국은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 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지금 이거와 연결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대법원에 대법관을 증원을 하면 이렇게 뭐 일부 소통했던 그런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올라가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의혹을 본인의 입으로부터 발생을 시켰거든요. 요거는 본인이 추가적인 해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의 비밀 보장에 대해서 심각한 침해가 있었다. 지금 삼권 분립이 무너진 것이고 사법농단이 발생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해 놓고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인제 같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 일을 갖고 사법부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한 얘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본인이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요?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에 의해서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고, 사법부 내부에 누군가 사람 사는 세상처럼 여기면서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 본인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반응들이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측면이 있는데, 당시에 선거 기일이 빨리 잡혔을 때는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도 "이거 정통한 소식 통해서 확인했다. 무죄 확정이라더라." 라면서 무죄 확정 판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발언을 했고, 그런데 선고날 당일에 파기환송으로 바뀌었죠. 갑자기 그러니까 불리한 판결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돌변했는데,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왜 빨리 했냐?"라는 걸 트집 잡았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도 이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고 심리는 충분했기 때문에 결코 "빨리 한 게 아니다. 신속한 재판의 이념에 충실하게 충실한 재판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도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와서는 "빨리 한 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런 소식통들의 얘기가 있었을 때 "선거할 것 같다."라는 얘기 미리 알았으면,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빨리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것 같으면 대법원에 그때부터도 반대를 했었어야지 맞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다가 불리한 판결 받아 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빨라서 문제다." 아, 이거는 앞뒤가 안 맞고 그 의문이 인제 좀 해소가 된 거 아닌가. 그때까지는 빠른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게 '아, 무죄 확정이다.' 박지원 의원 말처럼 그런 정보들을 민주당에서 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결국은 그 이후에 빨라서 문제라는 걸 트집 잡는 건 결국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실마리가 오늘 보였지 않나 싶고, 이거는 어느 쪽으로도 사실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관계자 누구라도 소통이 있었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소통이 되든 간접 소통이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 쪽에서 어떤 정보가 나왔다. 거기까지가 이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관계는 반드시 가려져야 하겠다. 이것은 사법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도 당연히 그러하다. 본인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또 내뱉은 거는 정말 의아하고, 여태까지 본인의 말에 의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된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금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또 우려하게 되는 그런 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